이 7가지 물건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 집 안에 있습니다. 혹은 지난달 누군가에게 건네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드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의 재물운도 함께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 100명 중 3명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돈은 계속 새어 나갑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서랍 깊은 곳에 오래된 지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도 못하고 혹은 지난 생일에 친한 지인에게 신발을 선물하셨습니까? 좋은 곳에 신고 다녀 하셨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물건은 그냥 물건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물건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오래 쓴 물건일수록, 자주 만진 물건일수록 그 안에는 주인의 기운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물건에는 그 사람의 기가 배어든다고. 그것을 남에게 건네는 순간 기운도 함께 떠납니다. 재물운도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2022년 7월 8일, 올해 이 시기는 특별합니다. 음력으로 재물의 기운이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달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이 이 시기에는 2배, 3배의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 집 안 어딘가에 문제가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모르고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기운이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7가지 물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절대 의심하지 않았을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신발입니다. 신발을 선물하면 그 사람이 떠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릴 때 어른들께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셨겠지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셨겠지요. 아닙니다. 신발은 땅의 기운을 담는 물건입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을 담고 있습니다. 걸어온 방향, 걸어갈 방향, 그 모든 것이 신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신발을 남에게 주는 순간 당신의 발걸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의 재물이 걸어서 나갑니다. 지난 생일에 누군가에게 신발을 선물하셨습니까? 결혼기념일에, 어버이날에, 친구 생일에 좋은 마음으로 고르셨겠지요. 비싼 것으로 사셨겠지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운은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물건이 가진 속성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이 오래 신던 신발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멀쩡한데 하시며 받아 신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발걸음이, 그 사람의 고생이 당신 발 아래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발은 절대 선물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신발을 선물해야 한다면 반드시 동전 한 잎을 함께 넣으십시오. 돈을 받고 산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운의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기운의 세계에서는 작은 차이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지갑입니다. 지금 당신 서랍 안에 쓰지 않는 지갑이 있습니까? 오래됐지만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쓰기엔 낡아서 그냥 두신 것 아닙니까? 그 지갑이 지금 당신의 재물운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낡은 지갑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비어 있으면서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운을 흡수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5년 된 지갑 아직 서랍에 있습니까? 10년 된 것도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한세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버리면 되겠네. 잠깐입니다.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갑에는 당신의 재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은 재물운을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흰 종이에 지갑을 싸십시오. 소금을 한 줌 넣으십시오. 그렇게 포장한 뒤에 버리십시오. 소금이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쓰지 않는 낡은 지갑을 남에게 주셨습니까? 아직 쓸만하다며 건네셨습니까?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당신의 땀을 흐름이 그 지갑과 함께 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과 지갑 두 물건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둘 다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발은 발걸음의 방향을 담고 지갑은 돈의 흐름을 담습니다. 방향이 있는 물건은 기운도 방향을 가집니다. 그 방향이 흐트러지면 재물도 방향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주지 않으면 되겠네. 그냥 집에만 두면 괜찮겠네. 아닙니다. 집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방향이 아닙니다. 시간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당신이 지금 몸에 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시계입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시간을 담는 물건입니다. 남이 차고 다니던 시계를 차고 계십니까? 그 시계 안에는 그 사람의 시간이 배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겪은 하루하루, 그 사람이 살아온 흐름이 당신 손목 위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시간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있다면 내 시간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께서 쓰시던 오래된 시계를 물려받으셨습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시계가 어떤 시간을 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님이 평안하고 풍족한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 시계는 좋은 기운을 전합니다. 하지만 고생과 어려움의 시간이 많았다면 그 기운도 함께 전해집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추억이라는 이유로 차고 다니십니까? 추억과 기운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계는 다 위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물로 받은 새 시계는 괜찮습니다.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처음 시작하는 시계는 당신의 시간만을 담습니다. 문제는 사용했던 시계입니다. 중고로 구입한 시계, 남이 오래 차고 다니다 건넨 시계, 이것이 위험합니다. 만약 집안에 그런 시계가 있다면 당분간 서랍 안에 넣어 두십시오. 깨끗한 천으로 감싸서 보관하십시오. 당장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에 지니지는 마십시오. 네 번째 물건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빛만 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을 그대로 되비춥니다. 지금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금이 간 거울이 있습니까? 화장대 거울 모서리에 실금이가 있는데 아직 쓸만해서 그냥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거울이 비추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흐트러진 기운입니다. 깨진 재물운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울이 깨지지 않았어도 문제가 됩니다. 흐릿해진 거울, 오래되어 색이 바랜 거울, 이것도 똑같이 왜곡된 모습을 비춥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욕실 거울, 화장대 거울, 현관 거울, 집안에 거울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중 흐릿하거나 금이 간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은 천으로 거울을 덮으십시오. 하루를 그렇게 두신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금간 거울을 남에게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불운을 건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였다 해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시계와 거울, 이 두 물건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둘 다 반영합니다. 시계는 시간을 반영하고 거울은 모습을 반영합니다. 반영하는 물건이 왜곡되어 있으면 당신의 삶도 그 왜곡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결혼 선물로, 집들이 선물로 직접 고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칼입니다. 칼을 선물하면 인연이 끊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 선물로 칼 세트를 준비하신 적 있습니까? 집들이 선물로 좋은 부엌칼을 골라가신 적 있습니까? 그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실용적이고 오래 쓸 수 있고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풍수에서 칼은 다릅니다. 칼은 자르는 물건입니다. 인연을 자르고 흐름을 자릅니다. 재물운도, 관계운도 함께 잘려나갑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칼을 손으로 직접 건네는 순간 그 사이에 인연이 끊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칼은 절대 선물할 수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를 받고 건네십시오. 진짜로 파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2일, 영원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 기운의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엌 서랍을 떠올려 보십시오. 쓰지 않는 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선물 받았지만 손이 안 가서 넣어둔 칼, 날이 안 좋아서 방치된 칼.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오래 쓰고 무뎌진 칼을 그냥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딘 칼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나쁜 기운은 막지 못하면서 좋은 기운만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날이 무뎌졌다는 것은 기운을 가르는 힘도 무뎌졌다는 뜻입니다. 부엌은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닙니다. 부엌은 집의 재물창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밥이 만들어지는 곳, 매일 음식이 들고 나는 곳, 그곳에 놓인 물건의 상태가 곧 재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엌 전체를 봐야 합니다. 깨진 그릇, 이가 나간 컵 지금 몇 개나 쓰고 계십니까? 아직 멀쩡한데 하시며 계속 쓰고 계십니까? 이가 살짝 나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금이 간 그릇에 밥을 담는다는 것은 새는 그릇에 돈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어딘가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부엌을 떠올려 보십시오. 칼, 그릇, 컵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장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싶으실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6번째, 7번째 물건은 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아무 의심 없이 두고 있습니다. 6번째 물건입니다. 우산입니다. 우산을 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비 오는 날 누군가 우산이 없어 곤란해하기에 선뜻 챙겨주셨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 돌려받으셨습니까? 차 트렁크 안에, 회사 캐비닛 안에 남의 우산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당신의 우산이 누군가의 손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산은 나쁜 것을 막아주는 물건입니다. 비를 막고 더 깊게는 좋지 않은 기운을 막습니다. 그 우산이 당신 곁을 떠났다는 것은 당신을 지켜주던 보호막 하나가 함께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우산이야 다시 사면 되지.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이 막아주던 기운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돌려받으십시오. 빌려준 우산이 있다면 잊지 말고 챙기십시오. 만약 돌려받기 어렵다면 새 우산을 드리며 마음속으로 정리하십시오. 이제 이 우산이 내 보호막이다 하고 말입니다. 7번째 물건입니다. 시든 식물과 조화입니다. 집안에 죽어가는 식물이 있습니까? 잎이 노랗게 변하고 줄기가 시들었는데도 물만 주면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식물은 죽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매일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 당신도 모르게 그 기운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조화입니다. 예쁘다는 이유로,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거실 한쪽에 오래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지가 쌓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조화는 생명이 없는 물건입니다. 처음부터 살아있던 적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것이 집안 한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의 재물도 생명을 잃습니다. 지금 거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지 쌓인 조화,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까? 방법은 명확합니다. 조화라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꼭 식물을 두고 싶다면 살아있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대신 살아있게 정성껏 돌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7가지 물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신발, 지갑, 시계, 거울, 칼, 우산, 씨든 식물과 조화. 지금 이 7가지 중 몇 가지가 당신 집 안에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재물을 잘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오늘이 바꿀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물건을 치운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물건보다 더 강하게, 더 조용히 당신의 재물을 차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물건을 다 정리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발도 지갑도 거울도 칼도 모두 깔끔히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계속 새어나간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물건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뭔가를 쉽게 빌려 이 습관들은 한 번에 크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매일 소리 없이 갉아먹습니다. 지금 냉장고 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문을 여닫을 때마다 당신은 그 기운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말도 기운을 담습니다. 돈이 없어. 나는 항상 모자라. 어차피 안 돼. 이런 말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이라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재물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말이 곧 부르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말하면 부족함이 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돈이 없어. 대신 지금은 채워가는 중이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작은 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 차이가 흐름 전체를 바꿉니다. 이제 공간을 보겠습니다. 집이 어지럽습니까? 현관에 신발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책상 위에 정리되지 않은 서류가 며칠째 쌓여 있습니까? 재물은 흐름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통합니다. 막힌 공간에서는 흐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머물 곳이 없으면 다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숨 쉴 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물건이 너무 빽빽하게 차 있는 공간, 발 디딜 틈도 없는 베란다. 이런 곳에는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7가지 물건, 그리고 습관과 말, 공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또 다른 혼란으로 채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현관을 보십시오. 신발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여러 켤레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까? 지금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에 넣으십시오. 현관 바닥은 비워두십시오. 현관은 집의 이비자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입이 막혀 있으면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갑입니다. 지금 지갑 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영수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안 쓰는 카드, 오래된 명함이 끼워져 있습니까? 지갑 안이 지저분하면 돈도 그 안에 머물기 싫어합니다.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집이 깨끗해야 손님도 머물고 싶어집니다. 오늘 잠깐 시간을 내어 지갑을 비워보십시오. 이제 공간 전체를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금 한 줌을 현관 모서리에 놓아두십시오. 작은 그릇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물 위에 뿌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밥을 드셨습니까?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편히 잠을 주무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쉽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특히 돈은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은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을 두고 정리하십시오. 깨진 물건, 고장난 물건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고치는 행동이 재물의 균열을 막아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물건을 치워도 아무리 실천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이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것, 그것이 재물운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쓸 곳에 제대로 쓰이고 남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그것이 진짜 재물운입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말씀, 그 전부가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쌓아두는 분들이었습니다. 물건을 쌓아두고 감정을 쌓아두고 원망과 집착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재물의 법칙입니다. 2016년 7월 8일 이 시기에 한 번의 정리가 앞으로 몇 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 것 중 단 하나라도 지금 바꾸어 보십시오. 신발장 정리든 지갑 정리든 거울 하나 닦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재물을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 집 안 한 군데만 정리해 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흐름을 만듭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십시오.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예.